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서울 근교의 한 조용한 동네,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편 박성호 씨와 아내 김지연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25년 차에 자녀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부부였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남편인 박성호 씨는 52세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20년 넘게 중소건설업에 몸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는 스스로를 가족을 위해 희생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은 강했지만 동시에 다소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태도가 뚜렷했고 아내와의 상의보다는 내가 가장 잘나니까 란 생각이 앞서곤 했습니다. 아내인 김지연 씨는 50세입니다. 김지연 씨는 결혼 후 줄곧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에 보탰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가계부를 늘 붙들고 살았고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생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족 모두의 먹을 것과 생활을 책임지며 아이들의 교육에도 세심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늘 대화와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26살인 첫째 아들 박민수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청년으로 부모의 기대와 지원을 한몸에 밟고 있었습니다. 22세인 둘째 딸 박수연 양은 대학생으로 엄마와는 친구처럼 지내며 속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박성호 씨와는 다소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에 단란했지만 안에서는 의견 충돌과 긴장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김지연 씨와 박성호 씨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적인 대화가 잘 통했고 무엇보다 성실한 박성호 씨의 모습에 김지연 씨는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작은 가게와 건설 현장 일을 통해 조금씩 재산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부부는 생활고도 견뎌내며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특히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큰 돈은 두 사람의 노력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에 김지연 씨는 그것을 노후와 아이들 미래를 위해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성호 씨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온 자부심이 있었던 그는 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아들인 민수에게 중요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재산 문제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수 자신의 장래와 결혼 준비를 위해서 간단히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증여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호 씨는 스스로 옳다고 믿으며 독단적으로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내가 판단해야 한다는 권위적인 성향, 그리고 가족을 위한 선의의 착각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죠. 김지연 씨는 중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아들 민수에게 통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없어서 결혼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도 묻고 싶어서 겸사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엄마인 김지연 씨가 전화를 걸자 약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참 이상한 낌새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기 엄마, 저희 신혼집 장만을 했어요. 아예 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네가 돈 좀 모아둔 게 있었어? 아니요, 아빠가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돈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대출도 받고 집을 샀는데요. 엄마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뭐? 네 아빠가 돈을 보태줬다고 했니? 네. 정말 엄마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던 참이야. 너는 네 아빠가 돈을 보태고 집을 샀으면서 왜 이제서야 말을 해? 아빠가 흔쾌히 돈을 보내주셔서 엄마도 당연히 할 줄 알았죠. 저도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네 아빠가 얼마나 보탰니? 4억이요. 무엇이 어째? 4억씩이나? 네, 제가 먼저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억, 그리고 장인어른이 4억을 해주셔서 소홀하게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계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한테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알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한테 돈을 4억씩이나 보태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내 아들이 신혼집을 장만을 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너한테 전화를 해서 알게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말이지 너나 네 아버지나 섭섭하구나. 엄마, 제가 이제서야 말씀을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도 엄마한테 함가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나한테라도 한마디 언급은 했어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긴 하니? 네 아빠와 엄마의 노후자금이다. 아직도 네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았어. 너한테 4억을 주면 네 여동생한테도 그만큼은 준다고 하더냐? 너도 뻔히 알잖니. 엄마랑 아빠가 돈이 따로 어디에 꼼쳐둔 줄 아니? 그거 다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나온 돈이야. 그런 돈을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쉽게 줄 수가 있냐? 정말 어이가 없다. 알았다. 네가 무슨 죄냐? 네 아빠한테 돈을 받은 죄밖에 더 있냐? 라고 하고 아들의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지연 씨는 급히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그러더랍니다. 민수가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한다는데 돈 4억을 보탠 게 무슨 대수야? 우리가 신혼집 장만을 하라고 4억을 내놓으니까 그쪽 사돈도 4억을 내놓은 것이 아니야. 뭘 알고나 말을 해. 내가 민수한테 돈을 주지 않았으면 그쪽 집에서도 신혼집 장만을 하라고 돈을 선뜻 내놓았을 것 같아. 다 그게 남는 장사야. 무엇이 어째요? 내가 지금 민수한테 돈을 준 게 억울해서 그런 줄 알아요. 왜 나만 쏙 빼고 그런 중대사를 혼자서 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당신 돈이에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럼 그 돈이 당신 돈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무식하면 답이 없다더니 입 안 다물어? 당신 뱃속에서 나온 애가 민수야. 자식한테 돈이 들어간 게 그렇게 아까워?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을 하지 않고 준 거야. 어차피 민수한테 줄 걸 기분 좋게 주려고 말이야. 다 누구 때문인데 지랄을 하고 난리야. 무엇이 어쩌고째요? 당신이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민수도 나한테 일부러 말을 않고 있다가 신혼집을 사고 나서 당신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애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만드니까 애들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정말로 몰라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은 가만히 보면 돈의 환장은 여편네 같아. 자식한테 주는 돈을 아까워하다니. 당신이 그래도 민수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당신, 내가 경고하는데요. 내 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요. 당신도 내가 민수한테 돈을 준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를 나쁜 엄마로 몰고 가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민수는 다 큰 성인이에요. 우리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잘 살아왔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줘버리면 우린 뭘 먹고 살아요? 당신은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처쟁겨놓고 살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식들 앞에서 위신을 세우려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늘 그랬어요. 내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돈을 모으고 알뜰살뜰 살면 당신이 다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은 다 무가치하게 써버리곤 했어요. 노후 대책? 그게 다 나를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 줄 알아요? 항상 나한테 돈 샘썼더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당신 돈이에요? 그럼 당신 돈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몰라. 이 여편네가 죽을 때가 다 되었나. 어디 앞에서 함부로 핏대 세우고 지랄이야. 김지연 씨는 평행선만 걷게 되는 남편과의 다툼에 이미 진이 다 빠져버렸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산다는 것이 무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지연 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분노했고 남편과 그 일로 자주 싸우게 되었지만 서로 감정만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는 쪽은 늘 아내인 김지연 씨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인 박성호 씨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자 가족의 삶의 기반이었던 수억 원의 보상금을 장남인 박민수 씨에게 아무 생각 없이 증여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더랍니다. 김지연 씨가 남편 박성호 씨에게 아무리 따져 물어도 똑같은 답만 하고 오히려 아내인 김지연 씨를 어미가 되어가지고 자식한테 돈을 준 것이 아까워서 쩔쩔맨다고 노발대발을 한다고 호도하더랍니다. 완전히 김지연 씨를 자식들 앞에서 두 번 죽이는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박성호 씨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니 아들인 민수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김지연 씨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아빠는 아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한 달인데 엄마란 사람은 아들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아빠랑 맨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지연 씨 입장에서는 자식 아들과 딸이 이렇게 딱 둘뿐인데 장가가는 아들에게 신혼집 장만에 돈을 보태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웠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그렇듯이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무턱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줘버리면 수입도 없는 노후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생각일까요? 김지연 씨는 합리적인 생각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아들 민수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인 김지연 씨와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부러 아내 몰래 아들 민수에게 돈을 주면서 혼자서 생색을 다 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했습니다. 민수가 이제 장가도 가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되잖아. 우리 아들에게 주는 돈인데 당신 아까워?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랬냐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냐? 어차피 내가 너한테 말을 했어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트집 잡지 마. 김지연 씨는 분노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상 자신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은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자신 아들에게 증여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연 씨 나름대로 그 돈으로 노후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던 차였어요. 완전히 무시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박성호 씨는 또다시 아내인 김지연 씨 모르게 남은 재산 일부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김지연 씨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김지연 씨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지연 씨의 주장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내 동의도 없이 처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반면 박성호 씨는 억울하다는 태도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왜 문제입니까? 아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김지연 씨 측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아내와 협의조차 없이 처분한 것은 부부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히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박성호 씨 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자녀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인 박성호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처분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깨진 경우를 의미한다.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주요 재산을 일방이 상대방이 협의 없이 처분한 경우 그 행위는 부부 공동체의 기반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박성호 씨의 행위가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김지연 씨의 경제적 정서적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심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마침내 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따졌습니다. 총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이미 장남에게 증여된 금액 4억 원과 현재 남은 재산이 6억 원이었습니다. 혼인 기여도는 장기간의 결혼 생활이 고려되었습니다. 아내인 김지연 씨가 가게 운영과 가사와 자녀 양육 기여를 고려하여 5대5 비율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내 김지연 씨와 남편 박성호 씨는 각각 5억 원씩 권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장남에게 증여된 4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몫만이 아니라 아내의 몫도 포함된 것이므로 법원은 그중 절반인 2억 원을 아내의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남은 6억 원에서 5억 원을 우선 확보하고 부족한 1억 원은 남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내 김지연 씨는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서 노후 생활을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5억 원 중 일부는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장남인 박민수 군이 받은 4억 원이 문제가 되어 반환 책임 가능성이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뒤 김지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얻은 것은 배신감과 상처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법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정은 신뢰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경제적 기반은 그것의 중요한 축이다 라고요. 이것은 많은 부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는 결국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가 당신과 상의 없이 큰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다면 그 결혼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아내 돈도 내 돈, 내가 번 돈도 내 돈이란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는 상하관계가 아니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